저 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도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귀면의 칼라에서 탄지로와 네리코가 서로 적대하는 관계가 된다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 3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저번 영상에서는 탄지로가 나타공원에 들어가 거미일가를 퇴치하는 과정에서 네즈코와 마주치고 서로의 소중한 이들을 죽여 갈등이 커지는 것까지 전개했었죠. 저번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보고 오신 게 이 영상을 이해하고 즐긴 데 수월하니 보고 온 거 추천드리고요. 이 가상 시나리오 컨텐츠는 원작의 고증을 철저히 따라가는 매끄러운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정으로나 능력치 보정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나타공원 산의 임무가 끝나고 하연우의 혈기를 퇴치했다는 것에 우베야시키 당주가 사네미와 탄지로를 불러 그들의 공모에 감사했고, 이후 사네미와 탄지로는 함께 식사를 했죠. 왠지 살벌한 분위기를 가진 사네미였기에 탄지로는 음식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불편했고, 사네미는 대뜸 탄지로에게 물었습니다. 너 나타공원 사이에서 놓친 여자를 교환은 아는 사이냐? 탄지로는 그 말을 듣자 엄청나게 당황하며 말을 잇지 못했고, 사네미는 그런 탄지를 보고 역시 그랬었군. 다시 아는 사람이 혈기되거나 혈기 쪽에 붙어버리는 상황이 많이 발생한다. 하지만 그때 사사로운 정 때문에 그들을 처리하지 못하다가 인간들이 더욱 큰 피해를 받을 수 있어. 비살 때라면 자신의 위치를 잊지 않고 혈기에 관련한 자들을 모조리 죽여버려야 한다 라고 했죠. 탄지로는 그 말에 설령 가족이라도요? 라고 물었고, 사네미는 이를 부득 깔면서 그래 가족이라도 라고 한 뒤 밥을 그만 먹고 나가버렸습니다. 탄지로는 사네미의 단호한 말에 비살 때 줄 정도 되려면 이 정도의 정신력을 가져야 하는 건가 싶었죠. 그때 옆에 껴서 밥을 와구와구 먹고 있던 연주 미츠리가 사실 시나즈가와 씨는 비살대에 들어오기 전에 가족들 중 남동생을 빼고는 전부 혈기에 살해당했대. 그래서 시나즈가와 씨가 그 혈기를 죽였는데 알고 보니 그 혈기는 자신의 엄마였다고 해. 정말 끔찍하지 않아?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 탄지로는 자신과 비슷한 일을 겪었구나. 사네미 씨가 혈기를 극도로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유를 너무나도 잘 알 것 같다고 생각했죠. 한편 네리코는 나타공원 산의 절벽에서 떨어진 뒤 도에서 울면서 도망쳤고 정처 없이 떠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한 마을에 도달하게 되었고, 네리코는 자신도 모르는 어떤 귀기에 이끌려 한 저택으로 들어가게 되었죠. 그곳은 신비스러운 느낌이 가득했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어떤 한 인물에게 숭배를 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침 설교가 시작되고 자신은 이 세상의 모든 악과 불행을 없애는 기적을 행하는 자라며 얼음을 손에서 만들어내 눈꽃처럼 흩날리게 했죠. 네리코는 그것이 혈기술이라는 걸 단번에 알아챘지만 수많은 사람들은 기적이라면서 황홀해 했습니다. 그 설교가 끝나고 난 뒤 도우마는 새로 이곳을 찾아온 소녀가 있다며 네리코를 반겼고, 네리코를 자신의 방 안으로 들어오게 했죠. 네리코는 그 방에 들어가자 도우마는 혈기의 모습으로 변했고, 너도 알다시피 나도 너와 같은 혈기이니 우리 친하게 지내자 라고 했습니다. 네리코는 지금껏 만난 혈기는 루이 일가가 전부였고 혈기들끼리는 다들 친하게 지내는 것으로 알았기에 그런 도우마의 말을 순수하게 받아들였죠. 도우마에게는 천부적인 여자들을 자신에게 끌어들이게 만드는 일종의 페로몬이 있었고, 인간이나 혈기할 것 없이 도우마에게 이끌려 매혹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리코는 그렇게 만세근학교에서 지내면서 신도들과 친해지게 되었는데, 신기하게도 만세근학교에는 매일매일 새로운 신도들이 들어오는데도 함께 예배를 드리는 신도들의 숫자는 늘어나지 않았죠. 심지어 어제 친하게 대화를 나눴던 여자가 다음날에는 행방이 묘연해지기도 했습니다. 그게 궁금해서 간부에게 물어보니 이곳은 종교시설이다 보니 당연히 어떤 날에는 출석을 했다가도 어떤 날에는 출석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도우마님과의 면담에서 행복을 얻은 뒤에 일상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했죠. 그러자 네리코는 순진하게 그 말을 믿고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우마는 네리코를 자신의 방으로 따로 불러냈고, 네리코는 어쩐 일이냐고 물었죠. 도우마는 좀 더 우리가 친해질 시간이 되었다며 네리코에게 다가갔고, 네리코는 멀뚱멀뚱 도우마를 쳐다보며 이게 무슨 상황인가 했습니다. 도우마는 우선 그 방으로 들어오는 문을 얼음 혈기술을 사용해 얼려버렸고 아무도 출입하지 못하게 했죠. 그러면서 도우마는 친해지려면 우선 하나가 되어야겠지? 라고 하며 네리코를 껴안으려고 했고, 네리코는 왜 이러세요? 라고 하면서 뒤로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도우마는 얼음 혈기술을 사용해 네리코의 발목을 묶었고 꼼짝도 못하게 만들었죠. 도우마는 반항하는 것도 재밌긴 하지만 지금은 불청객이 온 듯해서 빨리 끝내야 할 것 같아 라고 웃으며 껴안으려고 했는데, 그 순간 얼음으로 장미 방문이 부서지며 누군가가 도우마를 발로 걷어차 날려버렸습니다.
도마는 다시 일어나면서 몸에 묻은 먼지를 툭툭 털어내고 여전히 인사가 거칠군요. 아카자공이라고 했죠. 네유코가 그쪽을 보니 한 혈기가 있었고 그의 눈에는 상현삼의 표식이 있었습니다. 네유코는 이런 거물의 혈기들끼리 싸우는 건가? 라는 생각에 긴장하며 침을 꼴깍 삼켰는데 도마는 아무 일 없는 듯이 웃으며 여긴 어쩐 일이냐고 물었죠. 아카야는 이 여자 꼬맹이는 내가 데려간다 라고 했고 도마는 당신 여자한테 관심을 보이다니 드문 일이군요. 드디어 여자의 맛을 알게 된 건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아카야는 정색을 하며 내가 네 놈과 똑같은 줄 아느냐고 이건 부장님이 직접 내게 내리신 명령이라고 했죠. 도마는 잠시 생각이 잠긴 뒤 저 여자 헬기는 내가 꼭 잡아먹고 싶었는데 부장님의 명령으로 왔다면 어쩔 수가 없네요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아카자는 네이코를 만세군학교에서 데리고 나왔고 네이코는 저기 어디로 가시는 건가요? 라고 물었고 귀찮게도 부장님이 너를 강하게 만들어주라고 해서 말이야. 난 약한 녀석은 딱 질색이니까 내 수업을 따라오지 못하면 곧바로 다시 도마에게 던져주겠다 라고 했죠. 한편 탄지로는 유곽에 혈기가 있는 것 같다는 정보를 듣고 그곳으로 파견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먼저 가서 조사를 하고 있던 음주이 탱게는 이곳에 있는 혈기는 상현일 가능성이 있기에 쓸만한 녀석들로 지원 요청을 해놓은 상황이었죠. 그에 최근에 실력이 아주 좋은 탄지로와 사네미의 동생인 시나즈가와 게냐가 가게 되었습니다. 탄지로는 게냐와 처음 마주치고 풍주님은 동생이 귀살땡으로 있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형제끼리 귀살때라니 대단하네요 라고 말했죠. 그러자 게냐는 뭔가 사연이 있는 얼굴로 형은 자신을 자꾸만 이 귀살때에서 쫓아내려고만 한다고 했습니다. 게냐는 과거 어느 날 밤 형제들과 있다가 어떤 짐승에 습격당했고 자신 빼고 다른 형제들이 다 죽었는데 그때 형인 사네미가 그 짐승을 죽였다고 했죠.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짐승은 자신의 엄마였고 자신도 모르게 형에게 왜 엄마를 죽였느냐며 살인자라고 실언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 뒤 형은 자신의 곁을 떠나 귀살병이 되었고 자신은 조금 시간이 지나고 머리가 차가워지자 형은 아무 잘못이 없었고 그저 자신을 지키려고 했던 행동이었다는 걸 깨달아 후회했다고 했죠. 그렇게 형에게 사과를 하기 위해 귀살병이 되었지만 형은 자신을 만나주지 않았고 인정도 해주지 않았다고. 그래서 자신의 실적을 쌓아 주의 자리에 올라간 뒤 형에게 인정을 받고 싶다고 했습니다. 탄지로는 게냐에게 이번 임무를 끝내고 나면 꼭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응원했죠. 그렇게 도착한 유가 이미 탱게는 다키 유타로 남매와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었고 탄지로와 게냐는 곧바로 전투에 뛰어들었습니다. 탱게는 혼자서는 너무나도 버겁던 상황에 온 지원군이라 다행으로 느꼈고 그들에게 자신이 규타를 맡을 테니 다키를 맡아주라고 했죠. 탄지로와 게냐는 알겠다며 곧바로 다키를 향해 공격을 했는데 다키는 확실히 지금까지 만났던 다른 혈기들보다 강한 신청력을 가졌고 그녀가 날리는 오비는 강철과도 같은 강도였기에 칼로 베어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게냐의 공격은 다키에게 거의 통하지가 않은 정도였고 다키는 게냐를 오비로 압박해 몸 이곳저곳을 상처 입혔죠. 탄지로는 게냐의 그런 모습을 보고 자신이 혼자서라도 다키를 감당해냈다고 생각하고 불의 호흡을 써서 다키를 공격해봤지만 탄지로 역시 다키의 무지막지한 공격에 상처를 입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탄지로는 오히려 상처를 입어 피를 흘리는 상황을 원했고 탄지로는 곧바로 이전에 느꼈었던 감각 피해 호흡을 이끌어내 한층 빨라진 광전사 모드로 변했죠. 다키는 갑작스레 탄지로가 자신의 오비를 베어내버리자 당황했고 탄지로의 검술은 자신의 목까지 날려버릴 만큼 매섭고 위력적이란 걸 알았습니다. 탄지로는 비로소 혼자서 다키를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문제는 우지 탱긴이 규타로에게 한껏 밀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였죠. 그런데 그때 어떤 총알이 날아가 규타로의 몸을 관통했고 그 관통된 부분에서는 오비가 자라나 몸을 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탱긴은 이게 무슨 상황인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절호의 찬스라는 생각에 탄지로에게 여자 혈기의 목을 당장 베어내라고 소리친 후 규타로에게 뛰어들었죠. 다키는 규타로의 몸에서 자신의 오비와 같은 혈기술이 공격을 했다는 것에 당황하며 그 총알이 날아온 쪽을 봤는데 그곳에는 게냐가 혈기의 모습을 한 상태로 총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게냐는 다키에게도 총알을 쐈고 그 공격을 맞자 엄청난 고통과 더불어 몸이 마비되는 느낌을 받았죠. 그 순간 탄지로가 피해 호흡을 사용해 다키의 목을 베어냈고 탱긴 역시 서로의 호흡으로 규타로의 목을 베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게냐는 드디어 상현을 해치웠다며 지금까지 상현을 물리친 기살대원은 없다고 들었으니 분명 이걸로 주가 될 수 있다며 기뻐했죠. 그리고는 탄지로에게 뛰어가 수고했다고 격려를 했는데 그 순간 탄지로의 기운이 심상치가 않음을 느꼈습니다. 탄지로는 아직 피해 호흡이 유지되며 눈앞이 시뻘개진 상황 혈기의 기운을 가진 자라면 누구라도 자신이 처단해야 할 존재라고 판단했고
혈기의 모습을 한 게냐가 자신에게 다가오자 본능적으로 게냐의 목을 베어버렸죠. 탄지로는 그 후에 아차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서도 이전에 사나미가 해준 귀살대라면 자신의 위치를 잊지 않고 혈기에 관련된 자들을 모조리 죽여버려야 한다 라는 말이 떠올랐기에 자신의 선택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탱갱이 뛰어와 아무리 그래도 저 녀석 덕분에 우리가 상현의 혈기를 퇴치할 수 있었는데 너무한 거 아니냐고 했고, 탄지로는 게냐가 혈기의 능력을 사용한 것은 명백했기에 혈기가 되어버린 걸로 간주하는 게 맞다는 말을 했습니다. 탱갱은 또 그렇게 말하니 별다른 대꾸할 말이 없었죠. 그리하여 상현육의 혈기를 퇴치 그리고 혈기로 변해버린 귀살대원 게냐도 그 과정에서 함께 퇴치라는 보고서가 작성이 되었죠. 그 소식을 들은 사나미는 주변을 조토화시켜버릴 만큼 분노를 했고 자신의 하나밖에 남지 않은 동생이 죽었다는 것에 절규를 했습니다. 동생만큼은 혈기와 관련 없는 보통의 삶을 살았으면 했는데 동생까지 혈기가 되어 죽어버렸다고 말해요. 그런데 그때 암주 히메지마 교메이가 사나미를 찾아왔고 사실 너에게 그동안 말하지 못한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게냐는 자신이 수련을 시켜준 제자나 다름이 없었는데 게냐는 너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인정을 받고 싶어서 귀살대에 들어왔지만 검술에는 도무지 소질이 없어서 좌절했다고 했죠. 그런데 게냐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혈기의 몸을 섭취하게 되면 자신의 신체 능력이 향상됨과 동시에 그 혈기가 가진 혈기술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인간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게냐는 비록 다른 귀살대원들과는 다른 방법으로 혈기를 퇴치하긴 했어도 이 능력으로 꼭 귀살대 조가 되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어 기특하게 생각했다고 했죠. 혹시 몰라서 탱갱에게 물어봤더니 이번 상현과의 전투에서도 그 능력을 사용했고 게냐가 사망한 것은 모든 전투가 끝나고 나서 탄지로라는 귀살대원에게 배웠다 들었다고 했습니다. 물론 오해이긴 하겠지만 그래도 너무나 참담한 심정이라고 눈물을 흘렸죠. 그 말 들은 사나미는 엄청난 분노를 했고 자신이 전에 탄지로가 했던 말이 떠올랐기에 더욱 치가 떨렸습니다. 사나미는 그래 탄지로, 그때 그 여자 혈기 분명히 너와 가까운 존재일 테지. 반드시 그 혈기는 내 손으로 갈기갈기 베어버리겠어 라며 주먹으로 땅을 쳤고 그렇게 이 시나리오 3부가 끝이 나게 되죠. 이번 시나리오에서는 귀살대 안에 탄지로와 사나미라는 극단적인 노선을 걷는 인물 설정을 통해 한 가지 치우치 방식은 얼마나 큰 비극을 불러일으킨지를 표현해봤습니다.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 많이 남겨주시고 다음 시나리오 4부도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